조론을 로쿠규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미호쿠와의 대결에서 영구 흑도로 각성시키는 데 성공한 화도 일문자를 활용하여 로쿠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는 무수히 많은 덩쿨을 소환하며 조로를 잠시 동안 묶어놓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가며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나스조로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굳이 로쿠규를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로쿠규는 전장에서 도망치는 추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론적으로 계속 싸웠으면 패배했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해군들이 와노쿠니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야마토의 부탁을 받으며 야마토와 함께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와노쿠니의 스모커와 함께 마주하게 되었고 스모커와 에이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 모두 지옥같은 훈련과 생사결을 겪으며 기량이 크게 상승한 상태였고 에이스는 사왕에 오르는데 성공했으며 스모커는 차기 해군 원수 1순위가 되었기에 사실상 에이스와 스모커의 대결은 해군과 해적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불과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스모커를 향하여 불주먹을 날렸고 스모커 역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와 연기를 두른 이후 화이트 블로우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공격이 충돌하며 다량의 연기와 불이 하늘로 승천하였고 에이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강해졌군 연기자식, 제2의 정상결전에서 느꼈다만 역시 루피가 괴물이었던 건가, 너 정도 되는 강자를 압도했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불주먹, 밀짚모자, 너희 형제들은 모두 내가 잡아가겠다. 해적왕과 초대 해적왕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해적들의 구심점을 제거하고 대해적 시대를 끝내고야 말 테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어쩌면 그것이 정의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자유라는 답을 추구하는 한 네 생각대로는 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에게 다가온 스모커를 향해 형아 화달마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불태워버리려 하나 스모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 포인트를 정확히 캐치한 뒤 미리 그곳을 연기로 변환시켜 놓았고 에이스의 공격을 완벽히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에이스에게 접근한 이후 화이트홀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목덜미를 붙잡은 뒤 에이스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렸고 에이스는 이 느낌은 할배라고 생각하며 거풀을 떠올립니다. 에이스는 화이트홀을 허용한 이후 적잖은 데미지를 입었으나 에이스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에이스의 불꽃은 더욱 타오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대염제를 사용하여 거대한 불꽃 덩어리를 만들어내며 스모커를 공격하였으나 스모커는 화이트 프로즌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대염제의 위력을 축소시킨 이후 자신의 헤루석 지태의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에이스가 만들어낸 거대한 불꽃 덩어리를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월보를 사용하여 에이스에게 접근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피기를 둘렀고 스모커의 주먹에서 번개가 지직거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하였고 에이스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스모커는 에이스를 바라보며 전투의 기초는 단연코 패기이다. 자연계 열매를 먹었다고 본인을 무적으로 착각하면 그저 지천에 깔린 범부밖에 되질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웃음을 지으며 물론 알고 있다. 야 보인 것 같군 라고 말한 이후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는 매우 강했기에 스모커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해적왕의 자식인가, 아니 이젠 저 남자를 누구의 아들로 평가하는 것은 저 남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어. 사왕 불주먹 에이스 패기마저 세계의 정점에 올랐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에이스의 패기가 엄청남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스모커에게 다가와 폐양색 패기를 구체의 형태로 만들어 방출시켰고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구체 형태의 폐양색 패기의 형상을 더욱 위협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서려 하였으나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가 워낙 강했기에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가 스모커의 방어를 뚫어냈고 스모커는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탈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운이 좋았군, 고작 어깨만 탈구되었으니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또다시 같은 공격에는 당하지 않는다, 각오해라 불주먹 이라고 말합니다. 스모커와 에이스의 대결이 고조되어 갔고 스모커와 에이스는 호적수를 만났기에 대결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스모커는 에이스의 공격을 허용하며 오른쪽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으나 여의치 않고 곧바로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구름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스모커의 크기는 섬의 일부를 뒤덮을 만큼 거대해졌고 에이스는 일전에 제2의 정상결전에서 루피와 겨뤘을 때 선보인 모드인가 섬 전체를 뒤덮을 정도라니 라고 말한 이후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불꽃벽을 만들며 연기의 일부분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찰나의 순간도 주도권을 주지 않으려 하며 거대한 구름의 형태가 된 상태에서 에이스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스모커는 뭉게뭉게 열매를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각성하며 주변 날씨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고, 스모커의 주변에는 태풍이 휘몰아치며 번개가 치기 시작하였고, 스모커는 태와 연권 그리고 에이스는 대형계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거대한 주먹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능력이 충돌하며 에이스의 불꽃으로 인하여 주변의 나무가 모조리 불타버렸으며, 스모커의 연기로 인하여 와노쿠니의 일부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의 미궁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는 먼 곳에서 스모커와 에이스의 싸움의 여파를 느끼며 과연 능력의 정점에 오른 자들의 싸움인가, 섬이 남아나질 않겠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스모커의 태와 연공과 에이스의 대형계가 충돌했음에도 승부의 윤곽이 나타나진 않았고, 에이스와 스모커는 빠르게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악마 열매 능력 싸움이 아니라 패기 싸움으로 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거대한 연기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태와 연권의 위력을 극대화시키는 자신의 필살기 무장 강화 태와 연권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와노쿠니의 일부와 함께 그대로 수장시켜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무장 강화 태와 연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전력을 다해 에이스를 향해 무장 강화 태와 연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 역시 본능적으로 지금이 승부처라고 판단하였고, 폐왕색 패기의 위력을 극대화하여 불과 함께 방출하는 기술인 패왕천하 화건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무장 강화 태와 연권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모커의 무장 강화 태와 연권과 에이스의 패왕천하 화건이 충돌하였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패기와 능력이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충돌은 먼 곳에서도 관측이 가능했고, 모몬가 중장은 이 정도 위력의 폐왕색과 무장색 충돌은 과거 거프 중장과 로저의 충돌을 지켜보는 것 같다. 거프 중장의 의지를 이은 스모커 중장과 로저의 피를 이은 불주먹의 충돌이니 이상한 것도 아니지 라고 중얼거렸고, 스트로베리는 그야말로 전설의 재림이구려,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소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일격은 백중세를 이루며 팽팽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의 폐왕색 패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기백보다 강한 폐왕색 패기를 가진 에이스의 폐왕색 패기가 스모커의 무장색 패기를 뚫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불꽃이 스모커의 연기를 모조리 불태워버렸고, 스모커는 다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며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에이스 역시 스모커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이후 모든 체력을 소진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대결의 여파로 인하여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먼 곳에서 견문색 배기를 통해 스모커와 에이스의 상황을 살피던 야마토는 두 사람의 처절한 싸움이 끝나서 에이스의 미세한 우세이긴 하나 결론적으로 두 사람 모두 쓰러진 상태에 에이스와 해군의 싸움이 끝나며 불과 연기의 통제에서 벗어난 하늘은 엄청난 비를 쏟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제니샤는 자신이 희생하여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를 나스주루로부터 도주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나스주루 역시 모모노스케는 부상을 입었으며 야마토를 크게 신경쓰고 있지는 않았기에 무리하여 야마토를 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루는 초대기체를 뽑아들며 제니샤를 향해 칼을 겨눴고, 제니샤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도대체 저 검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집어삼킨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루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귀마 참변을 사용하여 제니샤를 향해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제니샤는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나스주루의 귀마 참변을 버텨내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루의 귀마 참변의 위력이 워낙 강력했고, 제니샤는 치명상을 입으며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나스주루는 바코치의 형태로 변하며 기동성을 크게 상승시킨 이후 제니샤가 반응도 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제니샤의 다리 하나를 베어버렸고, 제니샤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루는 다시 한번 귀마 참변을 사용하여 제니샤의 코를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제니샤는 상연 돌진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나스주루를 향하여 돌진하였고, 나스주루와 제니샤는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루는 적잖은 충돌을 받으며 멀리 날아가 버렸고, 나스주루는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루는 순식간에 특유의 회복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성공하였고, 제니샤 역시 얕은 상처들이 났으나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기에 제니샤는 자신의 상처에 바닷물을 뿌리며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제니샤는 나스주루와 격돌한 이후 역시 에단바론 왕국의 왕인가, 기량적으로 나보다 몇 수나 우위로군 이라고 말했고, 나스주루는 웃음을 지으며 에단바론 왕국의 왕이라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말이구나. 확실히 그 시절을 살아온 녀석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
즈니샤, 네 녀석이 우리와 함께 했더라면 이모님도 네 놈을 귀여워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즈니샤는 내 꿈은 밍크족을 포함한 모든 종족이 화합을 이루는 것, 이 녀석들과는 사상 자체가 맞지 않는다. 과거 조이보이와 엘레페리아 왕국이 모든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그 녀석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젠 기억도 잘 나지 않는군. 나의 신념은 세계 정부를 타도하는 것이다. 너희 중 한 명의 능력으로 인해 평생 걸어다녀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으나 고통은 증오를 더욱 광폭시켰다. 네로나 가문의 이모에게 전해라. 조이보이가 찾아갈 것이라고 라고 소리쳤고 나스주로는 인상을 구기며 건방진 소리를 하는군. 너희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패배자, 힘있는 생명이 힘없는 생명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점점 다가오는 조로의 기운을 느끼며 이 기운은 흡사 도신 류마, 어쩌면 와노쿠니와 나스주로의 악연이 오늘로서 막을 내리게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 역시 조로의 기운을 느끼며 우선 이 녀석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가 나타나기 이전 즈니샤를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나스주로는 즈니샤와의 대결을 빠르게 마무리 지기 위하여 서서히 템포를 높여가기 시작하였고 나스주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즈니샤의 상체를 늘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철옹성 같던 즈니샤 역시 균형을 잃으며 쓰러졌고 즈니샤가 쓰러짐과 동시에 와노쿠니 전체에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한 충격이 전해집니다. 또한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해일이 나스주로를 덮쳐왔으나 나스주로는 바다마저 베어버리는 신기를 선보인 이후 공중으로 높이 올라간 이후 자신의 초대 귀철에 폐양석 폐기를 휘감은 이후 폐양석 폐기와 자신의 참격을 함께 방출시키며 즈니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아직 내 눈으로 저 녀석들의 몰락을 보지 못했는데 조이보이 결국 그대를 따라가는구만. 죽음 따윈 전혀 두렵지 않으나 그저 그들의 최후를 보지 못하는 게 원통할 뿐이요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즈니샤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귀화 심천 참격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위력을 동반한 참격이 나스주로를 덮쳤고 나스주로는 본능적으로 칼을 거둔 이후 귀화 심천 참격을 사용하여 누군가가 날린 참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도신 류마, 아니 저 녀석은 밀짚모자의 동료 세계 최강의 검사 롤로노와 조로, 그런가 저 녀석이 와노쿠니에 돌아온 영웅인가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일전에 와노쿠니에서 봤던 녀석인가, 고생 많았다 거대 코끼리, 이제 이 녀석은 내가 맡겠다 라고 말하였고 나스주로는 조로를 보며 류마의 기운을 느끼며 롤로노와 조로 900년 전 그 사내와 같은 기운을 풍기는구만. 확실히 이 시대의 검사 중 나의 적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너밖에 없는 것 같군. 매의 눈처럼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고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나스주로의 초대 기절이 폭주하며 그간 나스주로가 회수했던 원원들의 형상이 나타났으며 원원들은 구슬픈 듯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깨름칙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토록 한이 서린 요도는 처음 보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프랑키와 로빈은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로와 함께 와노쿠니로 오게 되었고 조로와 와노쿠니의 강자들이 해군을 막아서는 틈을 타 고대병기 플루톤이 잠들어 있는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합니다. 그리고 프랑키와 로빈의 길 안내를 자처한 코즈키 스키야키는 프랑키와 로빈을 와노쿠니의 해저로 무사히 안내했고 프랑키와 로빈은 고대병기 플루톤을 목전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코즈키 스키야키는 오뎅이 그토록 와노쿠니의 개국을 말한 이유를 알겠군. 또한 조이보이라는 사내가 고대병기 플루톤을 와노쿠니의 해저에 남긴 것 역시 다가올 여명의 날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결국 조이보이의 판단은 적중했어요. 릴리의 희생과 더불어 그들의 의지는 포네그리프에 기록되며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조이보이가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되며 세상은 해방의 전사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고대병기 플루톤이라면 톰이 말한 꿈의 병기이기도 하지, 또한 닥터 베가펑크조차 혀를 내두른 고대 왕국의 기술의 집합체, 그 힘을 얻는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다름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 로빈, 코즈키, 스키야키는 마침내 고대병기 플루톤의 앞에 도달합니다.
프랑키와 로빈은 부푼 마음으로 고대병기 플루톤을 바라보았고 로빈은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게 고대병기 플루톤, 듣던 대로 거대하고 웅장한 배야 라고 말했고 코즈키스키야키 역시 감탄하며 실물로 이것을 보는 것은 나도 처음이군. 워낙 귀하고 비밀스럽고 또 위험하기에 와노쿠니의 왕족들조차 볼 엄두를 못 낸 것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며 고대병기 플루톤 설마 부식되어 버린 건가? 고대병기 플루톤은 고대 왕국의 기술로 탄생한 거대한 선박, 이렇게 오랫동안 해저에 방치되어 있었다면 분명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로빈에게 아마 선박 내부로 들어가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 만약 해군들이 나타난다면 조로가 합류할 때까지 버텨줘. 개미새끼 한 마리라도 플루톤으로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잠수복으로 환복한 이후 고대병기 플루톤의 내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분명 라프텔에서 해독한 리오포네그리프의 과거 조이보이가 타고 다니던 선박은 매우 거대하고 웅장해서 주변에 부러움을 샀다는 기록이 존재했어. 설마 고대병기 플루톤이 조이보이가 타고 다니던 선박인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야. 조이보이는 당대 최고의 왕국이었던 엘레페리아 왕국의 영웅, 최고의 선박을 얻는 것은 무리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고대병기 플루톤이 조이보이가 타고 다니던 선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스주로가 순식간에 와노쿠니의 잔당들을 처리한 이후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 데이모스를 필두로 한 해군들은 전원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하기 위하여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는 마침내 해저로 향하는 입구를 찾아냈고 가니메데는 모몬가에게 해군은 이곳에서 대기하며 스모코 중장 로쿠규 대장과 합류하여 입구를 지키시오. 이곳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조로를 제외하고도 불주먹 에이스가 와있소. 그들이 나타나 계획을 방해한다 면 우리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테지. 해저로는 나와 데이모스가 향하겠소 라고 말했고 모몬과 스트로베리를 포함한 해군들은 와노쿠니의 입구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데이모스와 가니메데는 해저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녀석들이 있는 모양이군 이라고 말하며 견문색 배기를 통하여 로빈과 프랑키의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설마 사왕급 전력이 더 와 있을 리는 없을 테고 잔챙이들 정도라면 내가 맞도록 하지. 너는 진공진공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할 준비나 하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는 플루톤의 앞에 도달했고 로빈은 살기를 감지하며 당신들은? 이라고 물었고 가니메데는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빈에게 접근한 뒤 로빈의 복부를 타격하며 오하라의 악마 니코 로빈, 미안하지만 사라져줘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빈은 데모니오 플루르를 사용하여 가니메데의 공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했고 가니메데는 데이모스, 이년은 내가 맡겠다. 넌 플루톤을 확보해라 라고 소리칩니다. 데이모스는 가니메데에게 로빈을 맡겨둔 이후 곧바로 진공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진공 포장한 뒤 플루톤의 내부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꽃꽃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데이모스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데이모스는 무장식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무효화하였고 가니메데는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로빈에게 가까이 접근한 이후 로빈의 복부의 유관권을 장렬하였고 로빈은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로빈은 위기를 직감하며 이대로면 프랑키가 붙잡히고 말텐데 설마 여기까지 와서 플루톤을 확보하지 못하는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네 목숨이나 걱정하시지. 감히 세계 정부에 대항한 대가를 치러야 할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곧바로 로빈의 목을 꺾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니메데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야마토와 부상을 입은 모모노스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로빈 오랜만이야 괜찮아 라고 물었고 로빈은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야마토 네가 이곳에는 어떻게? 라고 물었고 야마토는 해군이 와노쿠니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이스와 함께 와노쿠니를 구하러 왔어 라고 말했고 로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단숨에 얼음을 부숴버리는데 성공하며 성가신 녀석이 나타났군. 오니힘의 야마토, 카이도우와 함께 사라졌으면 좋았을 터.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구나. 헌데 분명 입구는 해군들이 지키고 있을 터. 소란없이 해군들을 제압한 건가? 라고 묻습니다. 가니메데는 갑자기 나타난 야마토를 보고 당황하였고 야마토는 잠시 이전 상황을 회상합니다.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지니샤의 도움을 받으며 나스주로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고 해군들이 와노쿠니의 해저 앞에 집결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불현듯 플루톤이 떠올랐고 해군의 목적이 플루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곧바로 해군들과 격돌하려 하였으나 모모노스케는 야마토 지금 해군과 격돌하게 되면 늦을 것이요, 유사시를 대비하여 코즈키 가문만 아는 출입구가 있어 그곳으로 향한다면 해군과 마주치지 않고 해저로 진입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상이 끝나게 되었고 야마토는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라고 말했고, 가니메데는 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가니메데의 몸이 마치 슬라임처럼 변했고 덩치 또한 비약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나스주로가 지니시아를 쓰러뜨린 이후 조로가 나타나 나스주로의 공격을 막아섰고 지니시아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조로와 나스주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고 조로는 지니시아를 바라보며 조우의 코끼리 부상이 심하다. 이자는 나에게 맡기고 휴식을 취해라. 너는 밀짚모자 일당의 은인 루피의 체면을 봐서라도 죽게 둘 순 없다 라고 말했고, 지니시아는 조로의 카리스마에 반하며 이 느낌은 도신 류마, 아니 저 사내의 기백은 류마마저 능가한다. 저 사내라면 나스주로조차 쓰러뜨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생각한 뒤 롤로노와 조로 이젠 자네들의 시대라네 라고 말한 뒤 와노쿠니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가히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릴만한 기백이군. 그 남자가 900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세계 정부의 영원한 굴림, 그것이 이 세상의 운명이다 라고 말한 뒤 초대기철의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나스주로의 무장색 패기의 경지가 워낙 높았기에 나스주로의 초대기철이 흑도로 변한 것은 물론 나스주로의 초대귀철의 주변에는 번개와 같은 임팩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도신류의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도신류는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나스주로에게 돌진하였고 나스주로와 조로의 검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와 조로의 검이 충돌하며 와노쿠니 전체가 흔들렸으며 조로와 나스주로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의 초대귀철에서 그간 나스주로가 흡수했던 원원들이 울부짖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흡사 지옥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조로의 도신류가 격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도신류는 조로의 패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미 도신류를 다루는 법을 어느정도 깨우쳤기에 역으로 도신류의 기운을 흡수하며 자신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네 녀석이 베어낸 수많은 원원들의 영혼을 달래주마 라고 말했고 조로는 스산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서늘한 기분을 느끼며 조로를 보며 도신류를 완벽히 다루는 데 성공한 것인가? 그리 이 느낌은 영 좋지 않아. 900년간 수많은 원원을 흡수한 나보다 자네에게서 더욱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만. 마치 지옥의 왕의 용안을 본 기분이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도신의 원한이 그만큼 깊다는 건가? 라고 말한 뒤 스산한 기운을 뿜어내는 도신류를 바라봅니다. 나스주로는 조로를 보며 스산한 기운을 느낀 뒤 조로와의 대결이 장기화된다면 초대기철조차 조로의 기운에 압도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조로와의 대결을 빠르게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한 이후 원혼 참살 신마 청구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무수히 많은 원혼의 환상이 나타나며 원혼의 환상들이 참격과 함께 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원혼 참살 신마 청구를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참격과 원혼의 환상들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당황하며 그 기술은 분명 그 남자의 기술, 그 남자를 본 적도 없는 이 녀석이 어떻게 일합 참사를 사용하는 거지? 라고 물었고 조로는 누구를 모방할 생각 따윈 없다. 그저 최고의 효율을 추구할 뿐이다. 우연히 그 남자와 기술이 겹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기술이 역대 최강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라고 소리친 뒤 다시 한번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찰나의 순간 자신의 복부에 무장색 패기를 누르며 조로의 공격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조로의 일합 참살이 워낙 강력했기에 나스주로는 복부에 큰 상처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곧바로 자신의 초대기철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활용하며 나스주로의 공격을 방어해낸 이후 순간적으로 화도 일문자와 엠마를 칼집에 꽂으며 자신의 검의 형태를 일두루로 바꾼 이후 도신류의 무장색 패기를 누른 뒤 자신의 스승 미호크의 기술인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하체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일전에 미호크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이 기술은 매눈의 기술, 아니 매눈과 같은 기술이지만 더욱 날카롭고 예리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수라 발검 망자의 장난을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검사이기에 순간적으로 조로의 검의 궤도를 틀어버리며 조로의 균형을 잃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귀하심천 참격을 사용하여 조로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피를 흘리며 매의 눈을 꺾은 이후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자만심에 초보 검사도 하지 않을 실수를 했다. 검사의 기본은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하물며 상대는 매의 눈을 꺾은 최고의 검사, 그런 자 앞에서 자만심으로 인한 방심을 했으니 정탈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하며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며 과한 자신감에 사로잡힌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눈은 더욱 뚜렷해졌고, 나스주로는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가진 녀석이 이젠 자질마저 갖추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극도로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신의 기사단 데이모스와 가니메데는 플루톤을 확보하기 위하여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하였고, 데이모스는 곧바로 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진공 포장한 뒤 플루톤 내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데이모스가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야마토와 모모노스케의 로빈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마치 거대한 슬라임 괴물처럼 변하였고, 가니메데의 덩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전신의 무장체 폐기를 누르며 공격력과 방어력을 극대화시켰고, 곧바로 야마토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며 가니메데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의 무기 타케루의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신족 백사구를 사용하여 곧바로 가니메데의 머리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가니메데는 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슬라임과 같은 반액체 상태로 변한 상태였기에 타격으로 인한 데미지를 웬만해서 무시할 수 있었고, 야마토의 신족 백사구를 손쉽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상성이 좋지 않군 오니히메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몸을 신축시키며 야마토를 붙잡는 데 성공하였고, 가니메데는 야마토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꽤나 데미지를 입었고 어깨와 허리 쪽에서 소량의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가니메데가 겉으로는 데미지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신족 백사구를 허용한 부분이 깊게 파져 있는 것을 보며 자신에게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며 전의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마토는 가니메데와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이후 개개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인수형 오우쿠치노 마카미로 폼을 변환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자신의 무기인 타케루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가니메데를 향해 달려갔고, 곧바로 가니메데의 앞면을 내려 찍으려 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타격으로는 결코 나를 꺾지 못한다. 카이도우 정도의 내명팔기면 모르겠다만 이 녀석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라고 소리친 뒤 야마토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곧바로 카운터를 날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마토는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여 가니메데의 머리를 얼려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야마토는 곧바로 내명팔개를 사용하여 얼어붙은 가니메데의 머리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머리가 얼어붙으며 야마토의 공격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했고 이전보다 훨씬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의 변신이 풀려버리게 되었고, 가니메데는 다시 인간형 모습으로 돌아왔으며 꽤나 큰 충격을 입었기에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돌진하며 가니메데의 복부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니메데는 야마토의 공격을 연이어 허용하며 결국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에이스는 해군이 와노쿠니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마토와 함께 와노쿠니로 지원을 갔고, 그곳에서 스모커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스모커에게 판정승을 거두었고, 에이스는 스모커보다 먼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쓰러진 스모커를 바라보며 분명 알라바스타에선 평범한 해군 중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해군을 대표하는 강자가 되었군. 만약 내가 할배의 바람대로 해군에 들어갔더라면 이 녀석과는 좋은 동료가 되었을 텐데 아쉽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이스는 견문색 배기를 통하여 조로와 나스주로의 대결을 눈치챘고, 이 섬에 나보다 강한 녀석이 둘이나 있다는 건가? 역시 세상은 넓군. 밀짚모자 일당의 그 검사 녀석과 한 명은 누구지? 해군에 그런 강자가 있었나? 뭐 누가 됐던 세계 최강의 검사에게 맡겨둔다. 루피가 믿는 녀석인데 이런 곳에서 패배할 리는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는 휴식을 취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에이스는 견문색 베개를 통하여 와노쿠니의 해저 쪽에서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불현듯 야마토가 와노쿠니의 해저에 플루톤이 잠들어 있다고 말해준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본능적으로 지금 자신이 와노쿠니의 해저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고대병기 플루톤을 세계 정부에 빼앗길 것이라고 느꼈고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 쪽으로 날아갑니다. 로쿠규는 나스주로와 함께 와노쿠니로 향하였고 와노쿠니에서 조로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조로에게 패배하였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악마일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했고 조로 역시 나스주로를 쫓고 있었기에 무리하여 로쿠규를 추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악마일의 능력을 사용하여 와노쿠니의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었고 세계의 정상의 벽이 이렇게나 높다니 롤로누와 조로 이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인이 되었구만. 하지만 결국 이 전쟁의 승전보를 울리는 것은 우리라고 라고 말하며 정신승리를 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와노쿠니의 해저 입구에 집결한 해군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로쿠규는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 입구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몬가 중장은 로쿠규 대장이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모몬가 중장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오? 해군의 대다수가 이곳에 집결해 있다니 라고 말하며 현 상황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리고 모몬가는 현재 해군은 신의 기사단과 합류한 상태,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님은 해저로 진입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허면 해저에는 신의 기사단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는 건가? 라고 물었고 모몬가는 신의 기사단이 해저로 진입하기 이전 밀지모자 일당 니코로빈과 프랑키가 진입하긴 했습니다. 그들이 신의 기사단을 막아설 리는 없기에 플루톤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견문색 배기를 통하여 해저에서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라하하하 쥐새끼 하나가 기어 들어간 모양이군. 해군 전원은 이곳을 막아서고 있어라. 나는 직접 해저로 향하겠다. 아마 밀지모자 일당의 조력자가 나타난 모양이야 라고 말했고 스트로베리는 당황하며 그러고 보니 분명 불주먹이 이곳에 나타났었죠. 설마 신흰수염 해적단이 지원을 이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그렇다면 해저에 있는 것은 불사조 마르코인가? 뭐 그 녀석이라면 신의 기사단을 막아설 수 있지. 사실상 신의 기사단에서 갈링성과 이오를 제외한다면 해군대장급 전력은 없으니 말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로 진입합니다. 로쿠규가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하는 사이 야마토와 가니메데의 대결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고 가니메데는 야마토에게 정탈을 허용한 이후 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르게 세포를 재구성하며 몸을 재생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숨을 헐떡이며 이 기술은 어느 능력자의 회복 능력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체력 소모가 워낙 심하기에 하루에 기껏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지. 더 이상 정탈을 허용한다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질긴 녀석이군. 마치 마르코를 상대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세상에 무한정 회복할 수 있는 녀석은 없어 라고 말한 이후 결착을 짓기 위하여 곧바로 가니메데를 향해 뛰어옵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자신의 양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곧바로 야마토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야마토의 타케로와 가니메데의 주먹이 충돌했고 야마토와 가니메데 둘 다 밀려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코즈키 스키야키는 이를 보며 야마토 그토록 오뎅이 되고 싶다고 말하더니 오뎅 그놈과 엇비슷한 멋진 전사가 되었어 라고 말하며 흰수염과 로저를 만나기 이전의 오뎅을 떠올리며 야마토의 레벨이 그 정도로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야마토와 가니메데의 대결을 지켜보며 저 둘의 실력은 백중세. 이쯤에서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야마토는 이기더라도 큰 부상을 입을 거야. 정정당당 따위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라고 생각하며 데모니오 플루루를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붙잡았고 가니메데는 당황하며 젠장 니코 로빈이 있다는 걸 깜빡했군 이라고 말했고 로빈은 야마토 지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곧바로 가니메데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자신의 타케루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개개열매 모델 오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얼음을 부여한 이후 뇌명팔기를 사용하는 기술인 한랭 뇌명팔기를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야마토가 한랭 뇌명팔기를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와노쿠니의 해저로 진입한 로쿠규가 나타났고 로쿠규는 숲순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목 실드를 사용하여 야마토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로쿠규 대장이라고 말하며 매우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로쿠규는 웃음을 지으며 라하하하 늦지는 않았나보. 헌데 불사조 마르코가 아닌 카이도우의 딸이 나타났을 줄이야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덩굴줄기를 사용하여 야마토를 포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타케루를 사용하여 덩굴줄기를 끊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야마토는 다급해하며 로빈 여기서 도망쳐, 저 두 녀석을 묶어둘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몇 분밖에 되질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아니 소용없다고, 이미 입구에는 해군들이 가득하다. 이제 곧 스모커 중장마저 합류할 것이니 네 녀석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하며 야마토 로빈을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희망을 놓지 않으며 아니 스모커는 이곳에 못 와. 에이스가 분명 스모커를 쓰러뜨렸을 거야. 에이스가 온다면 전세 역전이다. 로빈 그때까지만 버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 역시 정신을 차리며 나 역시 가담하겠소. 에이스라면 반드시 근시에 나타날 것이요. 또한 조로주로 역시 와노쿠니에 있소. 그들이 있는 한 세계정부가 플루톤을 가지게 될 일은 없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조로와 나스조로는 와노쿠니에서 운명을 건 대결을 펼치게 되었고, 미호크를 꺾고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며 전설적인 검사 도신 류마와 엇비슷한 경지에 오른 조로가 나스조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나스조로 역시 역대로 손꼽아도 조로와 류마를 제외하면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검사이며, 전투 경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조로보다도 훨씬 잔뼈가 굵은 검사였기에 조로가 한순간에 틈을 보이자 조로에게 공격을 집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나스조로의 결정적인 패인이 되었고, 조로는 나스조로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검사로서의 마음가짐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비로소 류마조차 걷지 못한 전임 미답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고, 조로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매우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나스조로에게 다가오며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나스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조로는 원원의 춤을 사용하여 빠르게 회전하며 조로의 검을 쳐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초대기철의 원혼을 모두 끌어모으며 조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여망 삼도류 일백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였고, 조로의 뒤에는 사신과 같은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여망 삼도류 일백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나스조로의 복부를 그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나스조로는 몸이 토막나며 공중에 흩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스조로는 괴란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다시 몸을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복부에는 영구적인 상처가 남게 되었고, 나스조로는 난생 처음으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불로수술을 받으며까지 세계의 정상에서 군림하던 인물이었기에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였고, 텔레파시를 통하여 오로성에게 지원을 요청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턴과 맞서는 에그헤드로 향했으며 피터는 어인섬으로 향한 상태였기에 나스조로의 회신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에서 대기 중이던 워큐리만이 나스조로의 회신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워큐리는 나스조로에게 나스조로 와노쿠니의 상황은 어떠하지?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나? 현재 에그헤드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해적왕 루피가 난입하며 일이 꼬여버렸다. 현재 마스와 세턴은 복귀한 상태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며 이미 에그헤드에서의 대결은 끝이 났으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지친 듯한 목소리로 와노쿠니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롤로노와 조로 생각보다 훨씬 강하더군. 마치 900년 전 그 남자를 상대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가망 없는 전투라면 도주를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네. 이모님께서 최종전을 준비하는 이 시점, 오로성 중 한 명이라도 전투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세계정부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할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기회를 엿보고 와노쿠니에서 탈출하겠네. 아쉽지만 와노쿠니 작전 역시 실패할 것 같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신의 기사단은 어디 있나? 자네가 롤로노와 조로에게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고대병기 플루토만을 확보하면 큰 수확이라네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약간의 고민을 한 이후 우선 내가 이곳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가 나스조로의 다리를 베어버렸고, 조로는 어이 대머리 검사 긴장하라고, 거모간의 진검승부에서는 찰나의 순간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온전히 재생되지 않는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며 이제는 자신의 한계에 다다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로와 나스조로의 대결이 어느덧 막바지에 돌입했고, 조로는 나스조로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합에 베어버리는 자신의 필살기 일합 천지 참수제를 사용하여 나스조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자신의 검 세자루에 폐양색 배기와 무장색 배기를 휘감았고 곧바로 일합 천지 참수제를 사용하여 나스조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 역시 지금이 승부차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스조로 역시 자신의 필살기 귀향 참수천지를 사용하여 조로의 일합천지 잠수제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일합천지 잠수제로 인하여 와노쿠니의 일부 하늘 바다마저 베어졌고 잠시 동안 조로의 근처의 모든 것들이 원형의 형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귀향 참수천지를 사용하며 덩치가 매우 커지게 되었고 나스조로는 바코시를 소환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오로성의 최종폼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스조로의 초대 기철이 흡수했던 모든 원혼들이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질러댔고 조로와 나스조로의 대결이 펼쳐지는 장소는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일합천지 잠수제와 나스조로의 귀향 참수천지가 충돌하게 되었고 조로의 일합천지 잠수제가 나스조로의 귀향 참수천지를 뚫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나스조로는 치명상을 입으며 양쪽 팔이 모두 절단되었으며 초대기철이 머리에 박히는 치명상을 입으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나스조로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나스조로에게 다가갑니다. 조로는 나스조로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나스조로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자신의 일합천지 잠수제로 인하여 전투 현장은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하늘과 바다마저 베어져 있었기에 쉽사리 나스조로의 위치를 파악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숨을 헐떡이며 굳이 나를 마무리 짓지 않는 건가? 아니면 설마 저 녀석도 최후의 공방을 주고받으며 쓰러진 건가? 라고 생각하며 조로가 자신을 마무리 짓지 않자 조로에게 무언가 사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바코치의 형태로 변한 이후 곧바로 해안 쪽으로 뛰어가며 우선은 와노쿠니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계속하여 나스조로를 찾고 있었으나 조로는 꽤나 심각한 계시였기에 결국 나스조로를 찾지는 못하였고 조로는 허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해안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코스로 변한 채 빠르게 해안을 벗어나고 있는 나스조로가 있었고 나스조로는 엄청난 회복력을 통하여 팔의 일부를 재생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나스조로를 추적하려 하나 그 순간 조로는 견무색 패기를 통하여 와노쿠니의 해저 쪽에서 로빈 프랑키가 해군과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자신이 빠르게 지원을 가지 않는다면 동료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나스조로를 추적할지 동료를 구하러 갈지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미 나스조로는 꽤나 멀리 도주했으며 자신이 길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스조로를 뒤늦게 쫓더라도 확실히 잡아낸다고 보장할 순 없기에 우선은 동료들을 구하고 고대병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하며 나스조로를 추적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주하는 나스조로를 바라보며 진정한 거모라면 무릇 승부에서 패배하여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아니 된다. 저 녀석 출중한 실력을 가졌긴 하다만 검사로서는 완전히 실격인 녀석이군. 언젠가 다시 격돌하게 된다면 그땐 반드시 확실히 마무리 지어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하나 역시나 길치답게 매우 헤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이스는 스모커와의 대결 이후 정신을 차리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야마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해군은 와노쿠니의 해저 입구에서 맞닥뜨렸고 모몬가는 에이스를 경계하며 후방 상공에 불주먹 에이스가 나타났다. 현재 와노쿠니의 해저에서 로쿠규 대장과 신의 기사단이 밀지모자 일당으로부터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려 하는 중 저 녀석이 해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불필요한 살상을 하고 싶진 않은데 하지만 날 가로막는다면 자비를 베풀 수는 없다고 라고 말한 이후 불주먹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 수백 명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유유히 와노쿠니의 해저로 걸어 들어가려 했고 해군들은 자신들과 에이스의 격차를 잘 알았기에 섣불리 에이스를 막으려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몬가와 스트로베리가 나타나 에이스를 막아섰고 모몬가는 눈앞에 초월적인 존재에게 겁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관철하는 해군, 우리가 악에 굴복하는 순간 세상은 악으로 물들고 만다. 너희들이 진정한 해군이라며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이 녀석을 막아서라 라고 소리쳤고 그제서야 해군들은 투쟁심을 되찾으며 에이스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과연 해군본부 중장이라고 불릴만하군. 할배가 봤으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테지. 하지만 모몬가 중장, 내가 세상이 상정한 악이라면 나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너희들을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다고 라고 말한 이후 불기둥을 사용하여 화염을 치솟으며 해군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모몬가와 스트로베리만이 거센 불꽃을 뚫고 에이스에게 달려왔고 에이스는 차마 이들을 죽이고 싶진 않았기에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모몬가와 스트로베리를 기절만 시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로 진입합니다.
로쿠규 가니메데는 순식간에 야마토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모모노스케와 로빈이 힘을 합쳐 최대한 로쿠규와 가니메데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모노스케와 로빈이 로쿠규와 가니메데를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로쿠규는 소술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빈과 모모노스케를 포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어낸 이후 곧바로 로빈의 심장을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와노쿠니의 해저에 도착했고 에이스는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쿠규의 덩굴을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가니메데의 손의 일부를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했고 에이스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 로빈을 포함한 모두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쓰러진 채로 간신히 에이스를 확인하며 에이스 역시 늦지 않고 도착했구나 라고 말한 이후 기절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감히 동료들을 건드렸겠다. 결코 용서할 수 없군 해군 이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신세계의 황제께서 친히 행차하다니 하지만 네 녀석 역시 스모커 중장과의 대결 이후 지친 상태 홀로 우리를 막아서기란 무리일 터 스모커 중장이 재합류할 때까지 버티면 우리의 승리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씩 웃으며 한 명을 잊어버린 거냐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검사의 재림을 말이다 라고 말하며 조로가 나스주로에게 승리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프랑키는 로빈 야마토에게 와노쿠니의 해저를 맡겨둔 이후 곧바로 플루톤의 내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마치 잠수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프랑키는 단시간에 매우 거대한 전함이 플루톤을 사사시 뒤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우선은 선박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선체 중심선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곳에서 방 하나를 발견하였고 그 방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주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우선은 부수도록 해야겠군. 분명 조이보이가 남긴 포네그리프에 고대병기 플루톤의 내부에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있다고 했으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문을 부숴버린 뒤 방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고대문자로 기록된 전원이 있었고 프랑키는 고대문자를 해독하지 못하기에 우선은 고대문자로 기록된 전원을 챙깁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방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하였고 플루톤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 정보를 모조리 기록하기 시작하며 고대병기 플루톤을 만든 이는 워터프라임 당시 엘레페리아 왕국의 최고의 조선공 조이보이의 부탁으로 네로나 왕국을 포함한 여러 왕국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제작되었다. 허나 플루톤의 위력은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만일 악인이 손에 넣게 되면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될 터 고로 플루톤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뛰어난 조선공만이 알 수 있는 설계도를 남기겠다 라고 기록된 플루톤을 개발한 조선공인 워터프라임의 전원을 읽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렇다면 과거 톰이 보관 중이다 고대병기 플루톤의 설계도는 고대병기 플루톤을 제작한 워터프라임이 훗날을 위해 남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설계도를 읽었을 때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는데 그 부족함은 라프텔에 도달하여 우라노스와 플루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을 얻으며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렇다면 워터프라임이라는 자는 훗날에 있을 일을 대비하여 플루톤을 운용하기 위한 핵심 부품을 와누쿠니의 해저가 아닌 라프텔에 보관한 것인가? 만약 세계 정부에서 플루톤을 확보하더라도 온전히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플루톤의 본체가 와노쿠니의 해저에 묻혀있고 플루톤을 운용하기 위한 핵심 부품이 라프텔에 있다면 세계 정부는 플루톤을 손에 넣지 못할 테니 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프랑키는 플루톤을 사사시 살펴본 이후 프랑키는 워낙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선박이기에 물에서 건져낸 이후 몇 가지 작업만 걸친다면 분명 다시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상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군 이라고 말한 뒤 마지막 점검을 위해 용골 쪽으로 향합니다.